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파노튜브는 한국의 올바른 역사과 자랑스러운 기술을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한국의 잘못된 역사와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의 언론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협업 중인 유럽의 로봇 회사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교류를 알리고 한국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다큐멘터리의 내용 중 과학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도중 과학자를 향해 중국 기자가 날린 무례한 질문에 과학자의 단 한마디가 중국을 개망신시켜버린 일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한국과 유럽 측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으나 중국 측은 여전히 한국은 미개하다, 도둑자의 나라다, 훔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여러 기술이 외국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다양한 방면에서 부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번 유럽과 협업하게 된 한국의 뛰어난 기술은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3D 프린터는 3D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3D 프린팅으로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이미 미국에서 먼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3D 프린팅 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보급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3D 프린팅 전문 기업은 건축업체와 함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근처의 3D 프린터로 주택 100채를 짓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건축업체 자사 홈페이지에서 3D 프린팅 건축 기술은 폐기물을 줄이고 설계 자유도를 높인다고 설명했으며 기존 건설 방법보다 더 빠르게 저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전역에 3D 프린팅으로 지은 집 24채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한국을 절대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섬세함과 독창성입니다. 아주 작은 물건을 설계하고 만들어낼 때 혹은 새로운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만들 때 한국의 능력이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럽의 한 회사에서 한국과의 협업을 마음먹기로 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이를 관련해 다큐멘터리를 찍으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작팀의 멤버 구성이었습니다. 기자 중 중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이 있던 것입니다. 그의 반한 감정을 아무도 모른 채 그들은 유럽으로 촬영을 하러 떠났고 그렇게 방송이 진행되고 유럽의 3D 프린팅 회사에서 본인들의 제품을 설명하던 중 한국과의 협업을 통해 상당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한국이 없었다면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말하던 과학자의 말을 끊고 한국이 또 중국 것을 베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뜬금없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과학자는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반한 감정이 있는 기자였던 것을 알고 곧바로 거침없는 언행을 내뱉은 후 중국의 실체를 공개해버렸습니다. 우선 그는 중국에서 6일 만에 5층 아파트를 만들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중국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얼마 전 중국 장쑤성 수저우 공업원구에서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5층짜리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3D 프린팅 주택이었습니다. 중국의 건설업체는 자체 공장에서 길이 150m, 폭 10m, 높이 6m의 3D 프린터로 기둥 같은 수직 부재를 만들고 현장으로 옮기는 방식을 이용해 30조라는 엄청난 단위의 돈을 들였습니다. 이후 바닥 보등 수평 부재와 조립하고 철골 보강, 내외장 마감을 거쳐 4,700명이 투입되어 아파트를 완성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단 6일이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궁금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중국의 건설업체 측은 전통적인 건설 방식과 비교해 비용은 30에서 60%, 건설 기간은 50에서 70% 수준이라고 거짓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거짓 보도를 한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후 아파트에 관련된 진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는 전시용이니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에게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든 것처럼 보도하더니 왜 완성되고 난 후 아무도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수준의 기술을 운운하며 한국이 중국의 기술을 가져갔냐느니 중국이 훨씬 먼저 되고 정교하며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냐느니 하는 발언은 말이 안 되며 중국이 한국 것을 보고 배워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중국 기자는 제대로 된 대답도 없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이때 과학자가 앞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헛소리를 할 경우 더 이상의 인터뷰는 없다고 하며 인터뷰는 일단락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아직도 한국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하는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기술을 상당 부분 도입하고 있습니다. 남몰래 한국의 기술자들을 빼돌리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저희 파노튜브 팀이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전 세계로 알리고자 하며 중국의 만행을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알 수 있게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영상 내용 중 내용만 일부 발췌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A씨에게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주는 연봉의 10배를 지급할 테니 이직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헤드헌터의 전화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절대 거절할 이유가 없을 정도의 달콤한 제안이지만 문제는 이직을 하는 회사가 한국이 아닌 중국에 위치한 중국 회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대부분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많은 중국 업체들이 한국 내에 연구개발 핵심 인력들을 유출하려는 시도입니다. 어마무시한 급여를 보장할 테니 이직하여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유혹하는 이들의 조건은 매우 파격적인데요. 중국 업체들의 이런 유혹은 반도체 업계에선 이미 흔했던 일입니다. 주로 연구개발직들에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이 오는데 반도체 기술이 뛰어난 한국의 인재들이 많았기에 중국 업체들이 자본을 이용해서 인재를 자국으로 유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간 반도체나 배터리 업계에서 흔했던 이러한 사례들이 최근엔 자동차 업계로도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이기도 합니다. 말로만 듣던 일인데 정말 실제 상황이 맞냐? 라고 되물을 수 있지만 실제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많은 연구개발자들은 다양한 중국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노리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인재는 자율주행과 배터리 등 미래 자동차의 핵심인 전장 관련 인재가 1순위입니다. 내연기관 시대가 저물며 거의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전기차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최고가 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제안에 혹해 넘어가게 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핵심 인력보단 진보한 기술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자들을 비싼 값에 고용해 핵심 기술들을 모두 습득하고 나면 그대로 내팽개쳐버리는 토사구팽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다 중국으로 넘어간 많은 기술자들은 전 직장에 있는 기술 핵심 도면을 가져오라는 갑질을 당하는가 하면 계약 조건이었던 근로기간 보장 역시 일방적으로 파기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으로서 현지에서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려우며 다시 한국 업체로 취직하자니 이미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는 형국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만행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다시는 중국이 한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관련 자료를 첨부해 국제노동자기구에 이를 정식 보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